네. 앞에서 사실 우리 존경하는 한희 교수님부터 시작해서 여러분들이 이제 많은 말씀을 해주셨고, 가급적이면 중복되지 않은 얘기만 하겠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 오늘 주제는 방산업체 사이버 보안 강화를 위한 대책 논의인데, 요즘에 이제 사이버가 특히 뭐 여러 번 언급이 됐지만 5월 달에 사실은 큰 해킹 사건, 콜로니얼 파이프라인이나 JBS 사건도 있었지만 특히 우리들한테 이제 와닿는 거는 대통령께서 미국 방문해가지고 조인트 스테이트먼트를 했는데 거기 이렇게 보면 한미 간의 워킹그룹은 별 혈육도 없고 그러니까 폐지하자 그래서 폐지했는데 거기에 사이버가 딱 들어갔죠. 그죠? 네, 사이버 워킹그룹을 신설했어요. 사이버의 워킹그룹을 갖다가 한미 간에 신설해서 조인트 스테이트먼트에 보면 한미 간에 긴밀한 어떤 사이버 협력을 하겠다. 그걸 넣습니다. 그 얘기는 사실 우리 다 아는 것처럼 지금 뭐 미국이나 한국 입장에서 보면 주적으로 떠오르는 것이 중국이고 우리나라에 대해서 제가 어떤 통계를 보니까 1, 2, 3월 1, 4분기에 중국이 우리나라에 대한 사이버 어떤 침투가 3,700건 정도로서 북한의 10배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한테 사실 사이버상에 있어서 우리의 주적은 이미 북한이 아니라 중국이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환경이 있고, 그래서 한미 간에 어쨌든 사이버에 있어서 미국과 긴밀하게 협력하기로 했고, 그런 어떤 정치적 환경의 변화도 있고, 또 여러분 말씀하신 것처럼 사이버가 전처럼 뭐 인텔리전스 차원이 아니라 이제 사보타지나 디스럽션 돼가지고 크리티컬 인프라스트럭처나 국민 생활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전쟁의 한 수단으로 돼버렸잖아요. 이게 그러니까 이제 사이버에 대한 근본 생각이 달라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이번에 뭐 아시는 것처럼 우리가 G7 회의에서도 그렇고 푸틴하고 거기서도 결국은 사이버에 있어서 푸틴한테 특히 뭐 리텔레이션, 사이버 어택, 공격 얘기까지 다 나왔고, 그런데 우리는 오늘도 이제 한희 교수님이 그 언급을 해주셨지만 자꾸 사이버에 있어서는 기술적으로 지키려고 하는데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건 우리 다 아는 것처럼 불가능해요. 우리가 지금 콜로니얼 파이프라인 얘기하고 그 다음에 그 앞에 솔라인즈 해킹 얘기 나왔지만 작년 12월 8일 날 그 파이어아이라는 미국의 세계 최고의 어떤 보안 회사죠. 그 회사하고 마이크로소프트에서 딱 발표를 했는데 다들 깜짝 놀란 게 사실은 이미 지난 2월부터 6월 사이에 솔라인즈 오라이언 솔루션을 이용해가지고 미국의 NSA를 비롯한 9개 정부기관 그리고 포춘 500 중에서 500 중에 499회가 깔고 있는 그런 오라이언 네트워크 모니터링 툴을 이용해서 러시아 해커들이 들어왔다. 근데 우리는 얼마나 피해를 입었는지 알지도 못하고 더욱 심각한 것은 그것이 2월부터 6월 사이에 들어왔는데 12월인 현재 파이어아이가 발표하기 전까지는 NSA조차도 몰랐다. 그리고 우리가 기술적 솔루션 많이 얘기했지만 미국이 뭐 러시아로부터 많이 당하니까 특히 오바마 대통령 시절에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자동화된 AI를 이용한 자동 탐지 대응 시스템 수십억 불 들여서 개발해가지고 야 이거면 된다. 마치 우리 저 철책선에다가 CCTV 다 해가지고 깔고 뭐 그것만 믿으면 된다고 그런 것도죠. 그런데 아무도 몰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결과적으로는 이 사이버에 있어서 그러한 어떤 지금 문제들이 발생하는 걸 보고 미국에서도 사이버에 있어서는 기본적으로 다른 생각을 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사이버에 있어서 한국과 중국에 있어서 가장 가까이 있는 그리고 역량이 있는 한국과 협력을 강화하겠다 그래서 조인트 스테이트먼트에도 넣고 뭐 여러 가지를 하고 그랬는데요. 우리가 이제 이 사이버에 있어서 특히 솔라인즈 해킹이 저는 굉장히 심각하다고 보는 것이 우리가 보통 이제 해킹하면은 그 전에 이제 이번에 원자력 연구소 해킹 얘기도 나왔지만 너무너무 한심한 것이 원자력 연구소도 그렇고 대우조선도 그렇고 특히 원자력 연구소 적어도 5월 14일 이전에 우리가 털렸는데 5월 29일에서야 겨우 발견했는데
거기 그 담당하는 요원은 토요일이니까 그리고 그냥 담당자한테 이메일 하나 뜩 떠서 야 니네 뭐 이상한 일 당한 것 같아 메일 하나 보내놓고 또 그 담당자는 원자력 담당자는 토요일이니까 아 내일 월요일날 보지 뭐 그래서 월요일날 딱 보니까 뭐 이상한 일 벌어졌다고 하거든요. 그런 상황에서는 진짜 대책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지금 사이버에 있어서 지금 과거에는 우리가 지금 그러면 원자력 연구소에서 왜 우리를 털었느냐 저한테 뭐 ABC 기자가 한 번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뭐 우리가 지금 경항공범의 추진 체계를 원자력을 할 거냐 말 거냐 원자력 잠수함 그런 얘기도 있고 또 하나는 뭐 대통령께서 가서 뭐 소형 모듈 원전을 갖다가 우리가 뭐 세일즈 하겠다 미국과 같이 그러니까 그거는 돈벌이 수단이죠. 그런데 북한은 지금 에너지난에 엄청 시달리고 있으니까 아까 한희 교수님이 동기 말씀하셨는데 북한 입장에서는 소형 모듈 원전 같은 거를 만약에 자기네가 시용할 수 있으면 자기네 에너지난 극복에 큰 도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이 약간 빗나갔는데 사이버에 있어서 과거처럼 무슨 인텔리전스 면에서 정보를 빼나가고 그런 것보다 솔라인지 해킹이라든지 이런 걸 보면 해킹을 한 적이 오늘날 지금 비즈니스 환경이 아무리 그래도 완전 달라졌잖아요. 글로벌 아웃소싱이고 협력업체와의 어떤 협업을 통한 공동 개발이고 특히 클라우드 환경이고 AI를 활용하고 그런 환경인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작년에 코로나19 딱 퍼지니까 금융권에서도 당연히 우리 국방여기처럼 망분리하고 있죠, 그죠? 망분리하고 있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는 업무를 못 보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미국식으로 망분리 부분에 있어서 결국은 유연하게 대처했죠. 유연하게 대처했는데 우리는 지금 여전히 뭐 망분리 딱 고수하고 있어요. 그것도 뭐 2016년에 국방망 해킹 사건 터지니까 그랬는데 그거 막을 수 있냐 이거예요. 그리고 앞으로의 제가 아까 말씀드린 업무 방식이 달라졌어요. 고립된 형태에서 사일로식으로 하는 게 아니라 아웃소싱하고 협력 체계로 하고 클라우드 환경이고 그 환경은 전혀 안 맞죠. 근데 우리 국방부하고 뭐 방사청은 맨날 뭐 우리 4차 산업혁명 얘기 뭐 하고 뭐 막 그러는데 그거하고 둘이 독립할 수가 없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도 뭐 망분리만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이번에도 사고 터지니까 망분리 됐으니까 뭐 특별한 건 안 나간 것 같다. 너무나 한심한 얘기죠. 너무나 한심한 얘기죠. 적은 너무나 강해서 미국 NSA조차도 자기네가 해킹당하고 6개월 동안 몰랐을 만큼 강합니다. 북한도 우리 아는 것처럼 2017년에 워크라이 이후에 전 세계 빅5 보고 그러면 북한은 항상 들어갑니다. 그렇게 강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사이버 시큐리티 개념을 그러니까 어떤 작게 해서 인텔리전스를 보호하고 정보를 보호하고 그게 아니라 이번에 솔라인지 해킹처럼 솔라인지 솔루션을 다 까니까 그 솔루션을 이용해서 빌드 서버를 점령하고 그것이 업데이트 되는 과정에서 악성 코드가 쫙 다 퍼졌거든요. 그런 환경으로 한다고 하면 우리 지금 무기체계 우리 많이 개발하고 있어요. 하나 시스템도 그렇고 LIG 넥슨도 그렇고 우리 자랑스럽게 굉장히 무기 많이 첨단 무기 국산화하고 있거든요. 다 우리는 협업체계로 하고 있죠. 독자 개발 아니지 않습니까? 혼자 개발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중에 작은 업체 솔라인즈처럼 작지만 필수적이지만 보안이 약한 데를 치고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 시스템이건 LIG건 카이건 들어가 버리면 거기에 악성 코드가 깔리는데 문제는 그거 아무도 모릅니다. 아무리 컨설팅하고 해도 적은 우리보다 강하고 제로데이 취약점에서 들어오면 모릅니다. 그러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그것이 작동하면 이거는 무슨 인텔리전스 정보가 나가는 게 아니라 무기 체계가 작동을 안 해요. 23이고 뭐고 F-21이고 작동을 안 해요. 근데 그때까지 아무도 모릅니다. 이거는 어차피 사이버는 우리 박진식 교수님이나 뭐 한희 교수님은 평생 동지지만 평생 해지만 사이버는 상가방패 싸움 아니에요. 적이 우리보다 강하면 우리 발견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서는 우리는 사이버 시큐리티에 대해서는 패러다임을 바꿔야 된다. 바꿔서 사실 그러잖아요. 내가 잘 모르겠으면 해결책이 없으면 옆에서 우리 제일 옆에서 잘하는 사람 우리가 벤치마킹해서 그 사람하고 같이 협력하고 공부도 같이 하고 그러면 실력 따오르잖아요. 왜 미국이 같이 하자는데 안 합니까? 우리가 미국이 같이 하자는데 이번에 조인트 스테이트먼트에서 같이 하기로 했으니까 좀 기대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어쨌든 사이버에 있어서도 하나는 미국이 하는 걸 벤치마킹해서 우리는 거기서 유연하게 합니다. 미국이 안 불리합니까? 미국이 하는 대로 하고 미국과 협력해서 그들의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정보라든지 이걸해서 서로 긴밀한 협력, 물새틀 없는 협력을 하는 것이 우리 역량 강화를 하는 저는 첫 번째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국방부에서 이 방산업체 이거인데 방산업체 방금 박진식 교수 얘기하신 것처럼 대부분 영세합니다. 대부분 영세예요. 대형업체라고 해봤자 하나니 뭐 LIG 이런 데도 정말 보잘것 없습니다. 전체 그룹 규모에 비하면. 그런데 그 회사들한테 계속 공부해라, 애들한테 공부해라 공부 잘하게 됩니까? 공부할 환경 만들어줘야죠. 그러려면은 일단 국방부 해킹 뚫렸을 때도 그때 하우리한테 정말 했는데 다른 보안업체들이 안 들어가잖아요. 백신 기본적으로 100억 이상 드는 거를 30매덕 주고 하라 그러니까 그게 될 수가 없는 거죠. 더 비싸게 줘도 안 되는 건데 그 후에 개선됐다고 하지만 여전히 부족합니다. 그리고 제가 조달청 가서도 얘기했지만 뭐 우리가 지금 이 보안하고 관련된 이 부분은 결국은 기술이 중심이 돼서 해야 되는데 지금 가격 싸움 하지 않습니까? 조달청에서 해가지고 무슨 아직도 뭐 기술이 80이고 가격은 20이라고 말은 하지만 그 장난인 거 우리 다 알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제대로 된 가격을 쳐줘야 제대로 된 이런 그게 나오죠. 고급 기술자 들어가지 않습니까? 저도 사실은 그래서 사이버 쪽에서는 사람이 중요하고 결국은 얼마 안 되는 사람 우리 현재 시스템 갖고는 조달할 수 없다고 그래가지고 없다고 그래서 군하고 협력해서 사이버 국방학과도 만들고 인재양성도 했지만 물론 잘 쓰지만 일부 애들은 그런 애들을 데려다가 관제에다 투입했어요. 그러는 거에서 답이 없어요. 그래서 국방부하고 방산청의 인식이 바뀌어야 돼요. 인식이 바뀌어야 돼요. 바뀌어서 이 사이버가 뚫리면 우리 환경 오염 나면은 업체 단숨에 날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이버가 뚫리면 우리 전체가 날아간다. 첨단 무기고 뭐고 다 날아간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이버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둬가지고 하려는 인식이 달라지지 않으면 그거 안 됩니다. 그 부분이 저는 결국은 그 부분이 돼야 나머지 부분도 사이버에 대한 인식이 다 그 다음에 우리 폴 라커슨의 미국 사이버 사령관이 얘기하신 것처럼 사이버는 사실 퍼시스턴트 인게이지먼트 우리 국방 쪽에서는 항상 공격이 최상의 방어 아닙니까? 사이버는 어떻게 맨날 지키기만 합니까? 우리가 보복력이 있어야 이번에 바이든 대통령도 사이버 리텔레이션 얘기했는데 보복력이 있어야 그렇지 우리는 맨날 북한이 했대요 중국이 했대요 살짝 그러고 그냥 끝나지 않습니까? 완전히 제가 어떤 방송에서 우리가 호구가 됐다 그랬어요. 사이버 호구. 경기처럼 맨날 당하기만 하고 북한이 때렸대요 중국이 때렸대요 얘기만 하고 그냥 그 다음에 아무 소리도 못하니까 한국을 정말 우습게 보죠. 그럼 우리가 공격력이 있어야죠. 그래야 우리를 얕보지 않죠. 우리 작년에 국방개혁 우리 국장님 계시지만 국방개혁 2.0 하고 그래가지고 24년부터 사이버 무기 개발하겠다 뭐 했는데 당장에도 늦죠. 근데 24년부터 한다는 거는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어요. 왜냐면 그때부터 하려면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사람이니까 사람에 대해서 우수한 인재를 갖다 확보하고 준비 태세에 갖춰야 일단 사업에 착수할 수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뛰어난 인재들 데려다가 무슨 사람 명수만 채우면 다 아닙니까? 관제나 시키고 애들 뭐 발표력이 뛰어나지가 못하대.
아니 발표 잘하는 사람이 뛰어난 사람입니까? 그건 옛날에 박정희 대통령이나 전두환 대통령 때 시대지 지금에 있으면은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사람이 뛰어난 사람이죠. 당면한 문제를 그럼 그 미국 컨설턴트 불러다가 야 이거 좀 우리 취약 좀 분석해달라 그럴 수 없잖아요. 안보 쪽에서는. 그 우리 역량을 해야 되는데 그 인재들을 데려다가 그 자식 약간 좀 바보처럼 발표도 잘 못하고 뭐 그러니까 저쪽 계룡 때문에 가지고서는 관제나 시키고 서류 작업이나 시키고 그렇게 해서 우리 사이버 쪽이 아무리 얘기를 해도 답이 없어요. 정 안 되면 아까 얘기한 것처럼 요즘 랜섬웨어가 굉장히 그런데 랜섬웨어 들어가 보시면 알겠지만 유명한 뭐 겐트 크랩이나 그런 데 보면요 우리 백신도 일반형이 있고 스탠다드 있고 프리미엄 두 버전이 있습니다. 거기도 그래요. 랜섬웨어 다 팔아요. 일반형 랜섬웨어 250불, 프리미엄 랜섬웨어 600불. 프리미엄 다른 거는 계속 지네가 업데이트 해주고 대상도 더 많이 해주고 돈도 100% 다 자기네 받아주겠대요. 랜섬웨어 애저 비즈니스입니다. 해킹 애저 비즈니스. 지금 사이버 용병들이 들끓고 있어요. 북한 애들이 직접 뭐 여러 가지 가상화폐 거래소라든지 이런 데 털기도 하지만 걔네가 돈 제일 많이 버는 것 중에 하나가 사이버 용병에서 돈 벌고 있습니다. 작년에 우리 백신 연구소들 셀트리온도 그렇고 북한 해커들한테 막 공격당했거든요. 북한이 뭐하러 셀트리온을 공격해요? 걔네 개발할 영역도 없는데 용병도 못한 거죠. 이렇게 엄중한 상황인데 사실은 사이버 그거 기술자들이 하는 거 아니야? 이런 데서는 자체 역량 강화하고 있어요. 그래서 무엇보다도 안보가 없으면 국가의 미래가 없다는 거는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일이고 그런 데 있어서 우리 사이버 역량 강화, 사이버 시큐리티를 방어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격 역량까지 그리고 무기체계 보안까지 우리 사회 전체에 대한 어떤 기본 인프라, 국가의 기본 서비스라고 생각하고 이걸 갖다가 국가정책의 최우선 정책으로 넣는 특히 국방부부터 안보부처인 국방부 국정원부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는 우리나라는 4차 산업혁명 얘기 아무리 떠들어도 미래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여기 계신 분들이 높은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거다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높은 사람들은 잘 몰라요. 끈질기게 우리 실무 역량이 있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그 사람이 설득이 안 되면 그 내 노력이 부족하고 내 역량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우리가 스스로 그 사람들을 설득하고 할 수 있는 준비를 갖춰야지 남탓만 할 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여튼 오늘 박춘식 교수께서 생각나는 것만 알고 있는데 여기 앞에 한희 교수님부터 박춘식 교수까지 우리 손영근 교수까지 전부 다 이렇게 좋은 말씀들 해주시고 그래서 이제 그거 가급적이면 겹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했습니다. 하여튼 저는 여기 계신 분들이 전부 동지라고 생각하는데요. 우리가 더욱 열심히 노력해서 우리나라 사이버 역량 강화에 어떤 큰 계기가 되는 오늘 회의가 되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